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사랑은 삶이고 삶은 불멸이에요. 이 말을 당신은 의심하나요, 그대여? 그러면 나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시련 말고는. 참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미쳤다고 해야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역사는 그들이 만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81화. 오늘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곡은 김광석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살아서 노래했더라면 좋았을 가수로 손꼽는 사람들이 있죠. 장덕, 김현식, 유재하, 신해철, 그리고 김광석. 김광석은 지금 막 들었고요. 장덕, 유재하 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시는 언제나 사랑했다는 이고 고요한 열정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썼습니다. 디킨슨은 아이같이 순수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이고 언변은 재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을 때면 안절부절 못했고 내향성이 점점 커졌다고 하네요. 결국엔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마지막엔 자신의 방 안에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1800여 편에 가까운 시를 남겼고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도 남겼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조용한 열정의 시인이었습니다. 자, 첫 코너 들어갑니다. 교육언론 차원 기자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원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 10월 10일 날 있었던 2024년 고등학교 혁신학교 한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10월 31일 날 또 알려진 게 인천에서 24일 날 특수교사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리고 과중한 학교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되신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주당 수업 시수가 29시간, 나 되는 독박 수업을 하셨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이 혁신학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빨리 이 구조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네. 시수가 29시간을 했다고 하고 또 그 29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일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예, 너무나도 그러게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아니 교장 선생님들이 전 부친 행사? 제목이 네. 그렇네요. 네, 제목이 이 교장들이 전부 진행사 혁신학교 학생회의 발족인데요. 이 행사가 휘봉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휘봉고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있는 여러 혁신학교들에서 다 참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의 이제 전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이 행사에서 전을 직접 붙이고 또 나눠주시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 같네요. 전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축제 분위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파전이나 어묵 같은 거, 나눠주시고, 그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전은 이 뻥튀기에 담아가지고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이 좋게 잘 먹었고요. 역대 최대로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780명의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서 실제로 뭐 발디딜 틈 없이 희봉고등학교가 아주 꽉 차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고요. 10월 10일 날 있었고 교사, 학생, 학부모 다 이렇게 모여서 뭐 교과 수업, 뭐 세계시민교육, 주제통합 수업, AI 디지털 교육, 업무 경감, 학생 자치, 협동조합, 뭐 학부모 자치, 교직원 네트워크 등등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나라 혁신교육의 모범 사례들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시민분과에서는 이 참여 학교의 학생회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학생회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학교 축제 또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공약도 어떻게 저기 시행할지,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학교 어떻게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날 이 학생회 친구들이 모인 중요한 이벤트가 그 혁신학교 학생회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 저도 회원이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가서 이제 이름 짓는 것도 제가 같이 좀 이렇게 참여도 하고 했는데요. 이름은 그 부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별로 이름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 투표를 통해서 정했는데 제일 많은 표를 얻었어요. 이게 뭐 혁신학교와 학생 자치를 위해서 우리부터 잘하자 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름이 까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아주 고맙게도 네,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이 혁신학교 학생의 네트워크 이제 부터에서 그다음에 졸업생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가 담겼고요. 너무 고맙고 좋은 의미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 모임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뭐 공동으로 SNS 계정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에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학생들한테서 나왔고요. 물론 이 고등학생들이고 이 뭐 혁신학교라고 해서 입시 부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사실 당연히 입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뭐 잘 될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돼 있다, 구조 체질적으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만들고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조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 부터에서까지 쭉 이어져서 이 우리 혁신학교 또 졸업생, 재학생 후배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더 잘 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복 선생님이 이제 휘봉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레드카펫하고 꽃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앞에 이렇게 정문에서부터 쭉 레드카펫이 그날 깔려 있었는데 되게 참가자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들 막 신기하고 사진도 찍고 그 위에서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 교장 선생님 직접 거기서 다 마중하고 배웅하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다른 소식 전하기 전에 선곡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예. 선곡은 그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고요. 1993년 노래고 신승훈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곡이고 이 가사가 그렇게 이 상하고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이 만들었을 때 이 느낌처럼 그대로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준비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경기 공모교장협의회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좀 음. 날짜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11월 23일 9시 30분에서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선행초등학교입니다. 수원에 있는 선행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지금 왜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주제로 서로에게 말 걸고 싶은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나들다 2024 경기 학교교육 실천 이야기 나눔 행사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차원 기자님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취재도 나와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네, 이 수원이 은평구에서 정말 멀긴 한데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그 사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파전 뻥튀기에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교장 선생님,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 같아요. 그분이. 예. 네, 그러실 수 있겠군요.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конnichiwa, 공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학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김민정, 박하늘, 서유주, 황희원 학생이 대본을 쓰고 녹음한 러시아 음식 이어집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식당에 갈 때는 항상 모자라를 벗고 외투는 입구에 맡기고 입장해야 합니다. 외투를 입구에 맡기고 입장한다니.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네요. 추운 날씨 때문에 외투가 필수이니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와 또 다른 점은 음식 하나씩 천천히 나온다는 점인데요. 답답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천천히 정성 들여 준비하고 요리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소리 없이 음식을 조용히 먹는 게 예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것을 마실 때 후후 불고 호로록 마시지만 러시아에서는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마신다고 해요. 이건 또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러시아 여행 간다면 꼭 잊지 말고 지켜야겠어요. 저도 러시아의 식사에 관련 예절에 대해서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한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은 것을 직접 치우잖아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직접 치우는 것이 세세하게 분담된 직원들의 일거리를 없애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오히려 에티켓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일거리를 빼앗는 것으로 보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1메뉴가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 1식 문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음식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1인 1식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잡혀진 것 같아요. 원래는 나눠 먹는 것이 흔했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요.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게 되네요. 맞아요. 러시아의 음식은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러시아 음식에 이어 식사 예절을 말하고 있네요. 식당에 갈 때는 항상 모자를 벗고 외투는 입구에 맡기고 입장한다는 점, 소리 없이 음식을 조용히 먹는 게 예의라는 점을 말하고 있네요. 들으신 곡은 장덕의 소녀와 가로등이었죠. 이 곡은 장덕이 중학교 2학년 때 작사, 작곡했다고 하네요. 중학교 2학년이라 정말 천재들은 따로 있어요. 학교와 영화. 학교와 영화. 오늘은 프랑스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마렉 마레와 그의 스승인 생트 꼴롱부도 그렇습니다. 감독의 알랭 코르노, 음악은 조르디 사발이 담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1991년 작품입니다. 파스칼 키냐르의 소설 세상의 모든 아침을 원작으로 하고 장 피에르 마리엘, 제라르 드파르디유, 안느 브로쉐가 출연했습니다. 17세기 루이 14세 시절에 프랑스의 두 명의 비올 연주의 거장인 생트 꼴롱보와 마렉 마레 사이의 이야기가 줄거리죠. OST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고음악의 거장인 조르디 사발과 그의 부인인 문서라트 피게러스, 비올 연주자 크리스토프 코엥이 참여한 음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인 마렉 마레와 생트 꼴롱부를 비롯하여 프랑스와 크프랭과 장 바티스트 릴리 등 당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곡이 담겼고요. 조르디 사발 본인이 마렉 마레의 악풍을 비슷하게 모방하여 작곡한 창작곡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동호인에게는 영화보다 훨씬 더 유명한 OST로 널리 알려져 반드시 들어야 할 음반이기도 합니다. 비올이라는 악기도 그렇고요. 음악도 낯설기에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음악을 입문하는데 아주 좋은 음반이라니 꼭 들어야 하겠죠. 앞서 들으신 OST는 장 바티스트 릴리의 곡으로 마르셰 뿔라 세레모니 드 터크스, 우리말로는 터키식을 위한 행진입니다. 방금 보내드린 OST는 조르디 사발이 편곡한 어린 소녀 운젠 피에티였습니다. 영화는 마렉 마레가 스승인 생트 꼴롱부를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루이 14세 시절 당시 비올의 거장이었던 생트 꼴롱부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두 딸과 함께 전원에 운둔하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주 가끔씩 연주회를 하기도 하지만 음악에만 전념하죠. 이러한 그에게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17세의 청년 마렉 마레가 찾아옵니다. 생트 꼴롱부는 마레를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두 딸은 안 그래요. 젊은 마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구나 큰딸 마들린은 마레에게 순수한 사랑으로 헌신을 다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존했던 두 음악가의 삶을 소재로 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의 흥미를 끌고요.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OST는 마렉 마레가 작곡한 파리의 울림 들어보시죠. 교육 도서관. 오늘 읽을 책으로 서신의 즈음 열정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천안 광대 악인의 비범한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옛글 중에 특히 음악인에 관한 것을 모으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성찰하여 총 9가지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성취에 놀라면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천부적인 그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취급을 하죠. 하지만 지은이는 그들의 재능이나 삶의 여건이 남달랐던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사실을 우직한 열심, 진지한 열정 이러한 것으로 뜻을 이루었기에 무엇에도 흔들림 없는 지조로 일가를 이룬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들 일부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불꽃 같은 삶이 보이죠. 예를 들어 김일소는 좋은 검은고가 갖고 싶어 오랜 시간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어느 날 동화문 밖에 있는 한 노파의 집 문짝을 보았는데요. 두 짝 문 중 한 짝은 이미 부서졌고 쥐돌이조차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김일소는 기뻐하더니 그 문짝을 사서 그것으로 검은고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매우 맑았다고 합니다. 또 석계라는 사람은 계집종이었는데요. 일은 서툴고 노래만 불렀다네요. 매 맞고 구박받으며 미쳤다고 따돌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노래하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주인 여성군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여성군은 오히려 그 행동이 특이하다며 노래를 제대로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석계는 장안 제1의 명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이들보다도 열심과 몰두로 기회를 만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양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검은고 하나를 얻어서 아끼다가 그만 사기꾼의 꿰매 넘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차마 그 검은고를 잊지 못한 이양배는 사기꾼의 뒤를 몰래 밟아 그의 행방과 행적의 단서를 확보하여 관아에 소송을 내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검은고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책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학습 자료로 쓸 이야기가 넉넉하죠. 자,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요. 앞에서 김광석 장덕의 노래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유재하 곡을 보내드립니다. 가리워진 길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수업. 마지막 시간은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교육의 힘은 수업에서 나오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은 교육 투자하랬더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권이라고 하네요. 중남미 멕시코보다 뒤진 순위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는 건데요. 한국을 앞선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입니다. KDI와 한은 등 연구기관은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계획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전폭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비용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죠?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정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은 수천억 원 예산 부담이 더해지니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는 자칫 교육 여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24.8%, 2023년 31.5%, 2024년 34%로 매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경기도 고등학생 수의 증가가 원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최대치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교육 관련 재정 투자가 더 원활하게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00% 교육청 교부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장까지 나서서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 학생을 위한 교육과 지역의 명문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야욕, 학부모들의 이기심, 그리고 일부 교원들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고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일반고보다 많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가 특정한 학교에 집중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는 갈수록 여건이 나빠지는 건 뻔하잖아요. 영재고 위에 수재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천재고를 만들어가는 건가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우리 곁에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은 모든 생명이 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불꽃은 에콰도르 출신의 가수 수산나 페냐를 소개하는데요. 에콰도르가 페루와 전쟁할 동안 에콰도르 전역을 누비며 병사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죠. 그의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노르웨이 스크룩 합창단과 함께 발표한 곡으로 신이여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디오스 데 벤디가 보내드리며 오늘 행복학교 문을 닫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머무르기를.